오늘 했던 뉴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7개 부처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네네. 먼저 개각 내용 총평하신다면? 예상대로 지금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 입각을 했고요. 전 원내대표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눈에 띄는 부분은 교수가 지금 3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예. 그리고 정치인이 최경환 의원하고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간 건데, 예. 김희정 의원의 입각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임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옮기면서 여성 배려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눈길을 끄는 것은 교수 출신 내지 이제 관료 출신들이 입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교수 출신은 교육부, 미래부, 안행부 세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가 이제 전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전 차관이 이제 내정이 됐고요. 그렇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정성근 아리랑 TV 사장이 이제 내정이 됐고요. 네. 이렇게 본다면 이 정무형 내각은 분명히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경제부총리를 제외하고는 예. 어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내각은 집행기관이 되는. 그러면서 사실상 모든 주도권을 청와대가 가져가는 그림이 이번 내각 이 발표로 예. 완성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경제부총리의 이른바 친박 핵심이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지낸 최경환 의원이 발탁이 됐고 네. 또 안종범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에 갔기 때문에 네. 경제팀의 힘은 상당히 강화된 거 아닙니까? 이른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등은 그렇습니다. 예. 두 사람이 또 위스콘신 동문이라면서요.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트. 그래서 이제 호흡을 가장 중시했던 거라고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거기서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계속 이제 추진하겠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고, 네. 그것에 이제 주무장관이 되는 것이 이 경제부총리 최경환 의원이 될 테니까. 그렇죠. 안종범 경제수석과 같이 쌍두마차가 되면서 이 문제를 끌고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가장 눈길을 까는 건 역시 최경환 의원의 입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여기는 아무튼 좀 힘이 실린 건 확실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교육부 장관의 이제 전 교원대 교수 김명수 교수가 발탁이 됐는데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논란들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전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든지, 네. 논란이 됐던 교학사 교과서에 상당히 옹호하는 시각을 보였다든지, 네. 상당한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부총리로서도 또 적합할지 어떻게 보세요? 예, 이거는 아마도 지금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발언 때문에 엄청난 지금 파동을 빚고 있고 논란을 자초를 하고 있는데, 예. 이어서 아마 이제 언론 검증이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예. 이 김명수 이 후보자의 경우에도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궤도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예.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을 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안 찾는가라고 하는 인사포석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오늘 지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개각 발표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교육과 사회문화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개각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예. 어제 수석 인선이 있을 때 송광용 전 총장이 교문 수석으로 이제 청와대로 이제 가기로 했던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언급을 잠깐 했는데 예. 결국은 이 송광용 이 수석과 이 김명수 이 후보자가 예. 보이고 있는 성향들을 볼 때 이 교육 문제라든지 사회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어떤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전 분야에서 사실은 강성 모두가 곳곳에서 지금 엿보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4 선거에서는 17개 가운데 13곳이나 이른바 진보교육감이 당선됐단 말이에요. 네. 갈등이 예상되네요. 바로 오히려 그걸 의식했기 때문에 수석이나 이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이런 사람을 안 쳤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오히려 진보 교육감들이 이제 공동적으로 이제 정책 협의를 하고 공동 정책도 이제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하게 될 텐데, 예. 문제는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브레이크를 어떻게 걸 것인가. 네. 이 문제 같은 경우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거기서 청와대와 사회부총리가 호흡을 맞추면서 일정하게 대치전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한마디로 청와대나 내각 개편 박근혜 대통령의 친정체제 강화이면서 강성진영 포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며칠째 비슷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변한 게 없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이 돌진 모드를 더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앞으로 이제 그 집중적으로 국정을 펼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1년 6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 질주 모드로 가는 것 같고요. 이 질주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저항을 하거나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세력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대응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태도가 청와대 인사나 내각 인사에서 다 읽히고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네. 지난 1년 우리 사회가 참 정치적 갈등이 심각했는데 네. 앞으로도 갈등이 또 커질 우려가 커지는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선 문창극 총리 후보자 부분도 언론사의 법적 대응까지 하면서 또 새누리당 지도부도 적극 대응 양상을 보이면서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바로 그런 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안대희 그 전 후보자가 낙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태에서 또 한 명이 낙마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갖는 정치적 타격도 타격이거니와 예.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총리 그 지명과 이 장관 지명이 거의 그 며칠 간격을 두고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의 시선은 당연히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여파를 청와대 입장에서는 최소화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총리 후보자 문창극 후보자를 또다시 낙마를 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그 지명을 하게 되면은 이 과정이 한 달 반 이렇게 더 늘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결국은 국정의 일정한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이 점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이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